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정경제를 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기다려져요. 다행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보험에 대한 팁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국내 경기가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가정경제 여전히 빠듯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바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보험 해약 규모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월 그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체감이 크지는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큰 병에 걸리겠어 이런 마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게 이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하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보험에 대한 팁은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보험을 가입하고 또 해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애매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변에 아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예전에 비슷한 보험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험을 새로 가입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분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4가지 권리를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또 지인이 보험 이거 꼭 필요해 들어라고 하면은 그냥 사인만 하는 정도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 권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권리 뭔가요? 이제 보험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는데요. 바로 청약 철회 권리입니다.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네. 이후에 취소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샀다가 다시 반품하는 그리고 환불받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면요,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 못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없이 다 돌려주는 건가요? 철회를 하면? 네, 다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 가입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철회는 어렵고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 하더라도 최초 이제 계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8월 1일에 계약을 하고 네. 3주 후에 8월 21일쯤에 보험증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네.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보험에 있어서 다 청약 이 기간만 충족이 된다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불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네.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 기간이 짧은 그런 보험이라던가 네. 이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가입해야 되는 보험 등이 있는데 이런 보험은 철회가 어렵고요. 네. 또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보험도 마찬가지로 철회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철회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철회를 하지 않도록 계약을 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그렇죠. 할 때 신중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이제 청약 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입원 수술 이런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청약이 철회가 돼버리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경우에 소비자의 불이익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사고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을 경우에는 이 철회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철회했다고 무조건 아쉬워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잘 챙겨주십시오. 이번에는 세 번째 권리입니다. 세 번째 권리는 어떤 건가요? 네, 품질 보증 해지 권리라고 하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건 설계사가 계약을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해달라고 하는 민원성 해지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말로 불완전 판매라고도 합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가입을 네네. 할 때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든가 안내를 못 받았다 할 때 다시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네. 이제 통상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거나 상품의 이제 장점만을 듣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예. 이제 이런 불완전 판매가 크게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 약관이나 중요한 보험 가입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또 약관에서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청약서상에 사인을 본인이 직접 자필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네. 이제 세 가지 모두 다 계약에 치명적이다 보니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거죠. 네. 반대로 또 이 보험 설계자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이런 걸 꼼꼼하게 잘 따지면서 계약을 성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일반적인 분이라면 많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나는 뭐 자필 서명을 안 했다 이러면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사실 그렇진 않고요. 보통 이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손해 없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네. 거기다가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걸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권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기존 계약을 부활할 권리인데요. 이제 보통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장점이 많다 이런 설명을 듣고 기존 보험을 정리하면서 갈아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보험의 이제 보장과 내용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보험을 갈아타는 경우를 이제 용어로는 승환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승환 계약은 이제 기존 계약 대비 보장 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이 좀 심하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을 다시 살리면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 이자는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보험은 살아나는데 새로 계약한 보험은 그대로 해지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보험의 주인으로서 내 돈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챙기셔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먼저 정답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보험의 주인이고 또 열심히 번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귀찮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시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네. 이제 물론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보험은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하고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가계의 총 수입의 몇 % 정도까지 보험을 넣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제 통상 이야기할 때는 그 가계소득의 10%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가계소득 중에서도 사실 맞벌이가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소득 기준으로 8% 정도, 많아도 10% 넘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더라도 1인 소득, 그러니까 많이 버는 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네, 그게 8%.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8%에서 10% 안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혹시 너무 과도하다라든가 아니면 아직도 보험을 가입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네. 한 달에 뭐 몇만 원 안 되는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없는 셈 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셔서는 네, 안 됩니다. 그 돈 벌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데요. 그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 자,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